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학과 DSB 연구위 소속 석사과정 강영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논문은 Self-Supervised Contrastive Pre-Training for Time Series via Time Frequency Constancy입니다. 올해 뉴립스 2022에 업데이트된 논문이고요. 현재 1회 인용되었습니다. 타임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 대한 논문이고요. 타임과 프리퀀시의 컨스턴시를 학습해서 셀프-슈퍼바이스드 컨트라스티브 프리트레이닝을 수행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프리퀀시에 대해 다루고 있고 프리 트랜스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계열 연구에 한 열의 7 정도는 프리 트랜스폼이 항상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본 논문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프리퀀시 컨스턴시, 줄여서 TFC라는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TFC는 타임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각각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퍼스티브 페어를 생성을 하고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의 레프레젠테이션하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레프레젠테이션이 일치하도록 학습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알아야 할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임 시리즈의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은 의미적으로 데이터의 패턴, 세부 특징 등 이 의미 있는 정보를 더 쉽게 추출할 수 있도록 이 고차원의 로우 데이터를 저차원 공간으로 매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비지도 학습 방법으로 이제 해당 데이터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고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태스크의 수행을 도울 수도 있고요. 이 타겟 데이터와 다른 소스 데이터로부터 시계열의 일반적인 특징,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고 이 타겟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수행하는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소스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가 서로 다른 학습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자연어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사용을 하더라도 언어에서 공유되는 의미나 문법 등 언어의 원칙을 학습을 할 수도 있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엣지나 쉐입 등 보편적인 시각적 요소를 포착을 할 수 있지만 시계열 데이터의 경우는 각 데이터가 갖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라든가 시간 역학이 변한다든가 샘플링이 다르거나 불규칙하다거나 시스템의 요인 등 굉장히 복잡하고 서로 다른 데이터셋들이 공유하고 있는 의미들을 연결짓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태스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TFC에서 하는 플로우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타겟 데이터와 다른 소스 데이터로부터 셀프 슈퍼바이즈 프리트레이닝으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고 이를 제스처 리코션이나 폴트 디텍션, 세시오 다이거니시스 등 서로 다른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트랜스포 러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컨트라스티브 러닝입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풋 데이터와 굉장히 유사한 샘플, 포지티브 페어와는 인베딩 공간에서 가깝게 다른 샘플, 네거티브 페어와는 멀게 학습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시계열에서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이 최정 박사과정과 김수빈 석사과정, 김진아 석사 졸업생들이 여러 논문들에서 다뤘었는데요. 제가 이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으로 첫 세미나를 진행한 거기도 하고 각 방법론이 어떤 차이점들이 존재하는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장표로 만들었습니다. 이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방법론 중에서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중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포지티브, 네거티브 페어를 생성하기 위해 어떤 어그멘테이션 또는 샘플을 셀렉트 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 어떤 로스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하는지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다 자세한 설명은 모두 저희 연구실 유튜브에 리뷰 영상 올라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상단에 카드로 남기기엔 너무 많아서 설명란에 따로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먼저 2019년 뉴립스에서 공개된 T로스입니다. T로스에서는 네거티브 샘플링 방법을 사용해서 포지티브, 네거티브 페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포지티브의 경우 주어진 타임 시리즈 yi에서 랜덤으로 선택된 섭 시리즈인 레퍼런스 중 일부를 다시 랜덤 선택한 섭 시리즈이고 네거티브의 경우는 다른 타임 시리즈에서 랜덤으로 선택한 섭 시리즈를 네거티브 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포지티브, 네거티브 페어를 트리플렛 로스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해당 논문은 이제 트리플 로스를 타임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 최초로 사용한 논문이라고 합니다.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로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했고 소스랑 타겟 데이터를 동일하게 실험을 했습니다. 다음은 ICLR 2021에서 공개한 TNC입니다. TNC의 경우 템퍼럴 네이버후드 코딩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주어진 타임 윈도우를 중심으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네이버후드 디스트리뷰션으로 사용하고 이 네이버후드 레인지 에타 값을 통해서 분산값을 수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당 레인지에 있는 시퀀스를 어그멘티드 디키플러 ADF 테스트를 통해서 이 스테이셔널리한지, 즉 정상성을 튀는지를 확인하여 최적의 레인지를 탐색을 하고 이 해당 레인지에 있는 템포럴 네이버후드 NT를 포지티브, 그리고 그 밖에 존재하는 넌 네이버후드 바 NT를 네거티브로 사용합니다. TNC에서는 인코더로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하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로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구별하게 학습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TNC도 동일하게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하고 소스와 타겟을 동일하게 실험하였습니다. 다음은 IJCAI 2021에서 공개한 TSTCC입니다. 이 TSTCC는 포지티브 페어를 생성하기 위해 위크 어그멘테이션과 스트롱 어그멘테이션 두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어그멘테이션을 두 번 수행하고 나온 어그멘티드 데이터는 각기 따로 인코더를 통해 레프레젠테이션들을 도출을 하고 이를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이 컨텍스트 벡터를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컨텍스트 벡터로 미래 시점의 데이터를 예측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미래 시점을 예측하는 것이 아닌 다른 어그멘트된 데이터의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크로스 뷰 프리딕션을 수행하고 이 실제 값과 예측 값의 닷 프로덕트는 최소화하고 다른 샘플인 네거티브와의 닷 프로덕트는 최대하게 학습하는 이 템포럴 컨트라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닌 이 컨텍스추얼 컨트라스팅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방금 전에는 예측값을 통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생성된 이 컨텍스트 벡터들의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통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TSTCC는 오늘 소개드릴 TFC를 제외하고 이 방법론들 중에 유일하게 트랜스퍼 러닝, 이 소스와 타겟 데이터를 다르게 실험을 진행하였고요. 다운스트림 태스크로는 앞전 모델들과 동일하게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ICLR 2022에서 공개한 코스트입니다. 코스트는 오늘 다룰 TFC랑 유사하게 타임 도메인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시계열을 트렌드랑 시즈널로 분해를 하였는데요. 이 트렌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원디 커절 컨볼루션을 사용했고 이 시즈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푸리에 변환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출한 트렌드로 타임 도메인 컨트라스티브를 수행하고 이 시즈널로는 프리퀀시 도메인 컨트라스티브를 수행하였습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모코에서 제안했던 딕셔너리 룩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배치 안에 포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페어를 추출했던 여타 다른 방식과는 다르게 특정 크기의 딕셔너리를 정해서 키값을 저장해 두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쿼리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과 같은 시계열에서 파생된 키에 대해서는 유사도를 높게, 이 다른 키는 유사도를 낮추게 학습이 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컨트라스티브 로스가 계산이 조금 다른데 이 프리에 변환으로 구한 프리퀀시 레프레젠테이션을 앰플리튜드와 그 다음에 퍼스로 분해해서 로스를 계산하였습니다. 이 코스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포캐스팅을 수행을 하였고 소스와 타겟 데이터가 동일하게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트리플 AI 2022에서 공개한 TS200입니다. 이 TS200은 크게 컨텍스추얼 컨시스턴시와 하이어르키컬 컨트라스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코더에 타임 스텝 마스킹을 적용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하고 이 두 개의 컨텍스트에서 동일한 타임 스텝에 해당하는 레프레젠테이션 부분을 포지티브 페어로 정의하였습니다. 동일한 타임 스텝에 해당하는 페어에 대해서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구하는 이 템포럴 컨트라스티브 로스랑 그다음 동일 배치 내에 인스턴스 와이즈로 적용하는 인스턴스 와이즈 컨트라스티브 로스 두 가지를 사용하였고 이 맥스 풀링을 통해서 타임 인터벌을 달리해서 다양한 그래놀리티를 반영한 레프레젠테이션 학습이 가능한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TS200은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클래시피케이션,
포캐스팅, 어노멀 디텍션 모두 수행을 했고요. 이 소스랑 타겟은 동일하게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RCML 2022에서 공개한 BTSF입니다. 이 BTSF는 드롭아웃 마스크를 사용해서 이 어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하고 이 동일 시계열에서 구한 샘플끼리는 포지티브 페어로 다른 시계열에서 구한 샘플은 네거티브로 사용합니다. BTSF도 패스프리 트랜스폼을 사용해서 프리퀀시 도메인을 변환하였습니다. 이 템포럴 피처와 스펙트럴 피처의 채널 와이즈 인터랙션을 통해서 타임 프리퀀시 피처를 도출을 하고 이를 이제 샘플링을 적용해서 바이리니어 피처를 도출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최종 도출된 바이리니어 피처와 이니셜 템포럴, 그 다음에 스펙트럴 피처를 통합한 최종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하게 되고요. 이렇게 구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BTSF도 클래시피케이션, 포캐스팅, 어노멀 디텍션을 모두 실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TFC입니다. TFC는 타임 도메인에서의 레프레젠테이션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레프레젠테이션이 포지티브 페어와 더 가깝게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이는 사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코스트랑 굉장히 유사한데 여기서 다른 점은 그렇게 정의된 타임 인베딩 스페이스랑 프리퀀시 인베딩 스페이스가 동일하게 해준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같은 데이터에서 생성된 타임 베이스드 레프레젠테이션과 프리퀀시 베이스드 레프레젠테이션이 가깝게 지정해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리 트랜스폼, 프리의 변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리뷰를 진행했던 오토포머에서 자세하게 다뤘었고 그 외에서도 뭐 패드포머나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 변환에 대한 설명은 제 이전 리뷰를 진행했었던 오토포머 영상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 카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논문의 메소돌로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FC의 전체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TFC의 큰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이 타임 베이스드 컨트라스티브 인코더, 그리고 프리퀀시 베이스드 컨트라스티브 인코더, 그 다음에 타임 프리퀀시 컨시스턴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기 전에 인코더 백본 구조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더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타임 인코더와 프리퀀시 인코더 모두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 세 개의 컨볼루셔널 블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CCLR과 유사하게 이 1D 레지넷을 사용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 오피셜 코드에서는 레지듀얼 커넥션은 따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타임 도메인에서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입니다. 이 TFC 어그멘테이션 방법으로는 트랜스포메이션 컨스턴시, 즉 트랜스포메이션 인베리언트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이제 오리지널 시퀀스에서 시점이 다른 시퀀스를 포지티브 페어로 두는 다른 방식이 아니고요. 이제 오리지널 시퀀스에서 변형을 주어서 새로운 시퀀스를 생성하는 방법을 택하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시계열에서의 어그멘테이션 방법인 지터링, 스케일링, 퍼뮤테이션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터링은 원 신호에 노이즈를 추가하는 방법이고요. 스케일링은 원 신호의 스케일링을 변경하는 방법, 퍼뮤테이션은 원 신호를 나누고 순서를 재배치하는 방법입니다. 이 해당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이제 하나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어그멘테이션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좀 더 어려운 시간 역학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그멘티드 된 데이터인 포지티브 페어에 대해서 원 데이터의 레프레젠테이션과는 유사하도록 다른 샘플인 네거티브 페어와는 유사하지 않도록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TFC에서는 컨트라스티브 로스로 심CR에서 사용했던 노멀라이즈 템퍼러처 스케일 크로스 엔터피 로스 NTX-ENT 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보시면 이 로우 타임 시리즈 XIT를 타임 베이스드 컨트라스티브 인코더를 통해서 이 타임 도메인에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하고 포지티브 페어와는 가깝도록 네거티브 페어와는 멀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리퀀시 베이스드 컨트라스티브 인코더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어그멘테이션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적으로 프리퀀시 도메인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프리 트랜스폼을 사용해서 프리퀀시 스펙트럼 XIF를 도출합니다. 프리퀀시 스펙트럼에서 어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버짓 2를 설정하고 이 2개만큼의 컴포넌트를 랜덤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 선택된 컴포넌트의 앰플리튜드, 진폭을 0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알파 AM 값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AM은 이 컴포넌트 값들 중에서 가장 진폭이 큰 값을 의미를 하고요. 이 알파는 프리디파인 코에피션트로 하이퍼 파라미터로 0.5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해당 어그멘트에 대한 추가 자료입니다. 어펜딕스에 포함되어 있던 자료인데 설명을 위해서 먼저 가지고 와봤습니다. 총 8가지 프리퀀시 어그멘테이션 스트레치에 대해 성능을 비교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저대역에서 값을 바꿔줄 것인지, 고대역에서 값을 바꿔줄 것인지, 컴포넌트를 하나만 선택할 것인지, 여러 개를 선택할 것인지, 이 컴포넌트를 선택할 때 랜덤하게 선택할 것인지, 어떠한 분포를 따르게 선택할 것인지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그림이 이제 오리지널 시그널에 대한 정보인데요. 이 타임 도메인에서 다음과 같은 시퀀스를 나타내고 있을 때 이를 프리 트랜스폼으로 바꿔낸 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이 저대역에서 값을 하나만 선택해서 바꿨을 때의 결과이고요. 이를 이제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을 통해서 타임 도메인을 나타냈을 때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이제 오리지널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좀 많이 비슷한 시퀀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저대역에서 컴포넌트를 여러 개 선택해서 바꿨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 오리지널 시그널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더 위아래로 진동을 많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대역에서 컴포넌트를 하나만 선택해서 값을 바꿨을 때의 결과인데 이 오리지널 시그널하고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좀 노이즈가 껴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대역에서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선택해서 값을 바꿨을 때의 결과인데요. 이 오리지널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노이즈가 많이 낀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했을 때 저대역에서 컴포넌트를 랜덤하게 하나만 선택했을 때가 가장 성능이 우수했다라고 합니다. 이 밑에 이제 테이블을 보시면은 이 저대역에서 랜덤하게 싱글로 하나 선택했을 때가 F1 스코어 기준 0.9136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냈다고 하고요. 여기서 실험한 EEG 데이터는 저대역에서 유의미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대역에서 이제 컴포넌트 값을 바꿔줬을 때 좋은 성능을 냈다고 하고요. 다른 데이터셋, 이 고대역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갖고 있는 데이터셋으로 실험을 진행했을 때는 이 저대역이 아닌 이 고대역에서 컴포넌트를 선택해서 했을 때의 결과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실험하는 데이터의 성질을 고려해서 이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저자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컨트라스티브 프리퀀시 로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타임 도메인에서의 컨트라스티브 로스랑 동일하고요. 어그멘트된 프리퀀시 스펙트럼을 포지티브로, 다른 샘플의 프리퀀시 스펙트럼을 네거티브로 사용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NT-XENT 로스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보시면 이 로우 타임 시리즈 XIT를 프리의 변환을 통해서 XIF로 나타내고 프리퀀시 베이스드 컨트라스티브 인코더를 통해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하고 이 포지티브 페어와는 가깝도록 네거티브 페어와는 멀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타임 인코더를 통해 타임 스페이스로 나타낸 레프레젠테이션 HIT와 이 프리퀀시 스페이스로 나타낸 레프레젠테이션 HIF를 동일한 스페이스인 타임 프리퀀시 스페이스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프로젝터 RT와 RF를 사용해서 ZIT와 ZIF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터 RT와 RF는 두 개의 프리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레프레젠테이션들을 통해 타임 프리퀀시 컨스턴시 로스인 LCI를 구하게 됩니다. 이 서로 다른 도메인, 즉 타임 도메인에서 생성된 레프레젠테이션과 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생성된 레프레젠테이션 간의 디스턴스를 비교하게 되는데 이 오리지널 시계열의 타임 도메인 레프레젠테이션과 프리퀀시 도메인 레프레젠테이션 간의 거리는 가깝게, 그리고 어그멘테이드된 레프레젠테이션과는 멀게 학습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LCI를 보시게 되시면 SITF, SI 페어로 되어 있는데 SITF가 동일한 오리지널 시계열에서 타임 도메인 그리고 프리퀀시 도메인 레프레젠테이션 간의 거리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SI 페어는 어그멘티드 데이터셋과의 거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디스턴스는 컨트라스티브 로스랑 동일하게 NT-XNT 로스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 T tilde F
오리지널 타임과 어그멘트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레프레젠테이션 간의 거리, 그 다음에 틸다 t f 어그멘트된 타임 도메인에서의 레프레젠테이션과 오리지널 시퀀스에서의 프리퀀시 레프레젠테이션, 그 다음에 틸다 t 틸다 f는 둘 다 어그멘트된 데이터의 레프레젠테이션 간의 거리인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점이 이 틸다 t랑 틸다 f 둘 다 틸다가 붙었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에서 생성된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앞서 보여드린 대로 서로 다른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데이터에서 생성된 레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이 둘 간의 거리도 멀어야 된다는 것이 주의해야 될 점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틸다 ZIT랑 틸다 ZIF 간의 여기가 지금 퍼스티브 페어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자가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습니다. 여기도 거리가 멀어져야 됩니다. 앞서 이 타임 스페이스와 프리퀀시 스페이스의 다음과 같이 이 레프레젠테이션이 생성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를 이제 타임 프리퀀시 컨스턴시를 통해서 하나의 스페이스에 같은 데로부터 생성된 타임 프리퀀시 레프레젠테이션이 가깝게 위치하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FC의 전체 로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컨트라스티브 타임 로스인 LTI, 컨트라스티브 프리퀀시 로스인 LFI, 타임 프리퀀시 컨스턴시 로스인 LCI의 합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 람다 값을 통해서 컨트라스티브 로스랑 컨스턴시 로스 중 어느 로스에 더 중점을 두고 학습할지 가중치를 주게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위한 파인 튜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모델에서 생성된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의 레프레젠테이션 ZIT, 그리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생성된 레프레젠테이션 ZIF를 콘캣을 해서 최종 레프레젠테이션 ZI를 도출하게 되고요. 이를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클래시파이어는 두 개의 레이어로 구성된 MLP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익스페리먼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 설명입니다. 총 8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했는데 8가지로 파인 튜닝한 것이 아니라 4개는 프리트레이닝, 나머지 4개로 파인 튜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4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데이터셋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슬립 EEG는 이제 수면 상태의 EEG, 이 내전도를 담고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이 플립시는 이 간질 환자의 EEG 센서 데이터를 담고 있고요. FDA, FDB는 펄트 디텍션에 의한 롤링 베어링 진동 시그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DA랑 FDB가 같은 데이터셋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셋이므로 서로 다른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HER은 6가지 데일리 액티비티를 담고 있고요. 제스처는 이제 8가지 핸드, 손 제스처를 담고 있습니다. 이 ECG는 심전도, 그리고 EMG는 근전도 데이터셋을 다루고 있습니다. 총 4가지 시나리오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좀 유의깊게 봐야 될 점이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 세 번째 시나리오 보면 이 데이터셋은 HR과 제스처를 사용했는데 이 차원수가 서로 다릅니다. 프리트레이닝은 9차원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파인튜닝은 제스처, 이 3차원으로 된 데이터셋으로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차원수가 다른데 이렇게 진행을 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뒤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트레이닝하고 파인튜닝에서 이 세팅이 다른 경우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시계열 길이가 다른 경우를 보시면은, 이 프리트레이닝에서 시퀀스의 길이가 6으로 진행을 했었고, 이 파인튜닝에서는 그보다 작을 때는 동일한 사이즈가 되게끔 제로 패딩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프리트레이닝보다 클 때는 다운 샘플링을 통해서 동일한 사이즈가 되도록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차원의 크기가 다른 경우는, 이 아키텍처 하나 자체는 이제 단별량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다별량으로 수정할 수는 없고, 대신에 이제 채널마다, 그러니까 변수마다 따로 이제 모델을 사용해서 아웃풋을 따로따로 도출을 하게 되고요. 이 따로따로 도출이 된 아웃풋들을 컨캣을 해서 최종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했다고 합니다.
이제 메인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투원 프리트레이닝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사전 훈련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타겟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파인 튜닝을 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총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의 시나리오로 실험을 진행했고, 매트릭으로는 어크시, 프레시전, 리콜, F1 스코어, AURC, AUPRC 총 6가지를 비교했기 때문에 총 24개의 테스트라고 하고요. 이 중에서 16개에서 최고 성능을 기록을 했고, 나머지 8개에 대해서도 두 번째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 원투원 프리트레이닝 이밸류에이션의 전체 결과이고요. 이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원투매니 프리트레이닝 이밸류에이션입니다. 하나의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프리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여러 대상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파인 튜닝한 결과인데요. 여기서 이제 슬립 EEG를 프리트레이닝에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슬립 EEG가 가장 복잡한 시각 역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사용했다라고 하고요. 나머지 이 플래시, FDB, 제스처, EMG로 파인 튜닝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의 깊게 봐야 될 점이, 앞서서 이제 데이터셋 설명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슬립 EEG는 이제 수면 상태의 EEG, 뇌전도를 담고 있고, 이 플래시는 간질 환자의 뇌전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데이터셋은 동일하게 EEG라는 이 뇌전도라는 데이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유사한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FDB, 제스처, EMG는 이 EEG를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특징이 다른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조금 더 어려운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자들이 말하기로는 이 세 가지 어려운 시나리오임에도 불구하고 이 8개의 테스트 중에서 14개 최고 성능을 달성했다. 따라서 TFC가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디셔널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클러스터링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이 슬립 EEG로 프리트레이닝하고 이 FLC로 파인 튜닝을 진행한 결과이고요. 이 클러스터링 평가를 위해서 실루엣 스코어, 그 다음에 어저스트 랜드 인덱스, ARI랑 노멀라이즈드 뮤추얼 인포메이션, NMI를 비교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교했을 때 TFC가 가장 성능이 좋았던 다른 여타 베이스 라인인 TS-TCC보다 더 좋은 성능을 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더 좋은 클러스터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자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노말리 딕션을 수행을 했는데요. 어노말리 딕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타임 스태프마다,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의 어노말리 딕션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이 시퀀스 윈도우, 인풋 윈도우 하나가 들어갔을 때 그 인풋 윈도우에 대해서 어노말리인지 아닌지 구별하게 되는 샘플 레벨 어노말리 딕션 태스크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이 FD에서 FDB로 가는 이 시나리오를 진행했는데, 이 1000개의 샘플 중에서 900개는 정상, 나머지 100개는 이상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클래시파이어는 원클래스 소프트 벡터 머신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결과로 봤을 때 F1 스코어 4.5% 다른 베이스라인 대비 향상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로스를 하나씩 제거해가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LC, 컨스턴시 로스, LT, 템포럴 컨트라스티브 로스, F, 프리퀀시 컨트라스티브 로스, 이걸 각각 제거를 했을 때 6.1%, 7.2%, 6.7% 성능 저하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한 게 이 컨스턴시, 일치하는 거랑 사실 상관없이 이 세 가지 로스, 세 가지나 되는 로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성능이 개선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이 컨스턴시가 영향을 끼친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컨스턴시 로스를 타임 스페이스, 프리퀀시 스페이스의 컨스턴시로 로스 텀을 대체해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LTTC, LFC, 그러니까 타임 스페이스 내 컨스턴시, 프리퀀시 스페이스 내 컨스턴시만 비교하는 이 로스를 사용했을 때보다 5.3%, 7.2%더 성능이 우수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컨스턴시, 이 타임과 프리퀀시 스페이스를 동일하게 해주는 게 역할이 컸다라고 저자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임 베이스드, 프리퀀시 베이스드 인베딩을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왼쪽이 컨스턴시 로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결과이고, 오른쪽이 이제 컨스턴시 로스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이제 청록색이
타임 임베딩에 해당하고요. 이 보라색이 프리퀀시 임베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애플리시 데이터셋의 애플리시라는 클래스, 또 세모는 헤스라는 클래스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컨시스턴시 로스가 없을 때 이 타임 베이스랑 프리퀀시 베이스가 완전히 분리되게 임베딩이 구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비해서 컨시스턴시 로스를 사용했을 때는 같이 클러스터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특정 샘플 xi를 비교를 했을 때 컨시스턴시 로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컨시스턴시 로스를 사용했을 때가 더 가깝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립시와 헤스 샘플 이제 프리퀀시 베이스 임베딩을 봤을 때 그 컨시스턴시 로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타임 임베딩에서는 좀 분리가 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프리퀀시 도메인 임베딩에서는 이 애플리시와 헤스가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컨시스턴시 로스를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는 이제 애플리시, 이렇게는 이제 헤스, 이렇게 좀 더 클러스터링이 잘 되었다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 페이지와 동일하게 컨시스턴시 로스를 사용했을 때랑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코사인 디스턴스를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입니다. 왼쪽을 먼저 보시면은 컨시스턴시 로스를 사용했을 때랑 사용하지 않았을 때 타임 베이스와 프리퀀시 베이스 임베딩 간의 거리를 비교를 한 건데요. 이 컨시스턴시 로스를 사용했을 때가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타임과 프리퀀시 임베딩 간의 거리가 더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컨시스턴시 로스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 클래스 간의 코사인 디스턴스를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당연히 이제 클래스를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각 클래스가 갖고 있는 클러스터 간의 거리가 멀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컨시스턴시 로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사용했을 때가 이 클래스 간의 임베딩 거리가 코사인 디스턴스가 더 멀리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아서 더 클러스터링 잘 됐다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이 TFC는 타임 도메인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각각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퍼시페어를 생성을 하고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각각 수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좀 독특한 어그멘테이션 방법은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사용한 방법인데, 이 프리의 컴포넌트를 랜덤하게 제거를 하거나 진폭의 변화를 주는 방법으로 어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했습니다. 논문에서 언급을 하기로는 이러한 프리 컴포넌트를 통해서 어그멘테이션 하는 방법은 이 해당 논문에서 처음 제안한 방법이라고 자신있게 저자들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던 타임 도메인에서의 레프레젠테이션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레프레젠테이션이 일치하도록 학습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견해입니다. 여태까지 다른 시계열 연구들에서는 그냥 단순히 타임하고 프리퀀시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을 더 사용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했다라고 하면은, 해당 논문은 그런 것이 아닌 타임과 프리퀀시의 컨스턴시를 갖도록 학습하는 이런 접근 방식이 조금 인상 깊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타 다른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방법들은 대부분 소스 데이터랑 타겟 데이터를 동일하게 실험을 진행했는데, 여기서는 소스 데이터랑 타겟 데이터를 다르게 한 이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여러 많은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봐서 굉장히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보였던 그런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실험 결과에서는 1대1과 1대4에서 대해서만 좀 다뤘었는데, 이 어펜딕스에서는 다대1 실험에 대한 결과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대1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즉 여러 가지 시계열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인하고 하나의 시계열 데이터셋으로 파인튜닝하는 결과인데, 오히려 다른 진행 결과보다 성능이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듯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계열 데이터끼리는 좀 너무나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계열 데이터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특징이라는 것은 찾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들도 이러한 그 다대일 실험, 시계열 데이터에서 전반적인 특징을 학습하는 연구는 굉장히 어려운 연구인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논문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